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하는 행동. 남자가 여러분에게 소개받을래라고 하면 호감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소개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나랑 잘 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해주려다가 주선자랑 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 어떤 남자가 여사친한테 너 남자 소개받을래? 하고 소개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남자, 주선자 A랑 여사친 B 그리고 소개남 C 이렇게 셋이 다 같이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선자 A가 여사친 B를 몇 년 동안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워낙 친구 사이고 여사친 B가 우린 친구니까 하면서 막역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막상 소개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3자 대면 자리에서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자리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A라는 사람이 B에게 너 C랑 일 한번 해볼래? 라고 추천한다는 건 내가 봤을 때 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암묵적인 보증이 깔리는 거거든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소개팅 얘기를 꺼낸다는 건 보증해줄 만한 괜찮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남자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내 기준엔 괜찮다, 친구에게 소개해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소개팅 얘기 꺼낸다고 나 안 되나 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이 생기면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바로 아빠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엄마처럼 자꾸 챙겨주고 싶고 쓸데없는 걱정 자꾸 하게 되고 심지어 모성애 같은 감정들도 자꾸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자 안에 있는 돌봄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남자도 똑같아요. 다만 남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처럼 세세하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든든한 아빠처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려는 방향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술 마셨다 하면 잔소리하고 집에 간다 하면 택시 잡아주고 돈 쓰는 걸 좀 아깝지 않게 여겨요. 이건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호감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끌어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남자는 그때부터 아빠 모드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들려고 하고 날씨 추우면 옷 벗어주고 집 데려다주고 말투도 살짝 훈계하는 말투,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빠처럼 군다는 거예요. 평소에 짠돌이던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아낌없이 씁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면은 그게 더 뿌듯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내 편이다, 이 여자가 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 돈을 다 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자가 고민 있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 아빠 모드가 된 남자는 본능적으로 멘토처럼 조언하고 싶어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마치 어릴 적에 딸이 울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누가 그랬어? 하면서 해결해 주려는 아빠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남자 안에 아빠가 깨어난다. 반대로 아들내미처럼 굴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가 진짜로 여자를 좋아하면 하는 행동, 바로 생색을 내는 겁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 이렇게 챙겨주겠냐? 이런 말을 한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내 마음 알아줘야지. 이렇게 여자한테 보답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자랑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생색도 안 내는 사람이 내가 짱이지,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 없지 라고 생색을 내는 건 진짜 용기를 내서 야, 다른 남자랑 비교해봐, 나 정도면 괜찮아, 다른 남자 이렇게 안 해줄걸?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 주변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자기를 1순위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땐 그 생색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도 이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자가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좀 알아줘 이런 표현이니까 여자분들은 맞다, 너밖에 없지 이렇게라도 장난스럽게 받아주세요. 남자가 바라는 건 거창한 보답 이런 게 아니라 너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예요. 네 번째, 남자가 우리 나중에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미래
얘기를 한다.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남자랑 즐겁게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진짜 관심이 있다면 그날 하루로 안 끝내려고 할 거예요. 오늘 재밌었네로 끝낼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같이 가자. 다음엔 거기도 가보자. 이렇게 자꾸 미래의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 소유욕이 생겼다는 거고 이 여자가 좋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확실하게 무언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좋았는데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면 어쩌지? 이대로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디 가자, 그 영화 나랑 보자, 이런 식으로 여자를 나의 계획표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5번째, 남자가 진짜 여자를 좋아할 때 하는 행동, 바로 다짐이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내가 뭐뭐 해줄게, 나만 믿어, 이런 식으로 뭔가 약속을 하거나 다짐을 한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도와줄게,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남자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짐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미래에 뭘 해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좀 다릅니다.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남자야 라고 말하면서 든든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은 본능도 있어요. 6번째,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하는 행동, 다른 남자 욕을 하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남자 얘기를 잘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얘기가 나온 어떤 남자의 약점을 얘기하고 그 남자가 여자가 많다든지 알고 보면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욕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남자애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술 먹는 남자들을 욕하더라고요. 술 먹는 남자들이 바람필 확률이 높다느니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괜히 내가 저 남자들보다 낫다는 걸 어필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형 소문 좀 안 좋더라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욕하는 경우도 많고 걔는 사람은 괜찮은데 너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견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욕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저 남자보다 내가 낫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라, 이런 심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너 나랑 있으니까 어때? 나랑 있으면 편해? 오늘 재밌었어? 이런 말들 말이죠. 이게 단순히 배려하는 멘트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심이 담긴 멘트들이에요.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질까? 이게 신경 쓰여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가 감정이 별로 없을 때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오히려 오늘 재밌었다 하면서 자기가 단정 지어버리죠. 근데 호감이 생기면 불안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느꼈어? 나 어땠어? 이런 피드백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죠.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왜 알아요? 일단 여자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동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보통 여자분들은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남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호를 좀 정확히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슈디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남자 쪽에서는 그냥 어장관리거나 혹은 스킨십 하려고 정복감을 위해서 좋아하는 척하는데 여자가 나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버리면 상처를 받는, 그래서 알아요.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올곧은지 뭔가 지조가 있는지 저도 그런 포인트를 좀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제는 남자가 관심이 없을 때 하는 신호들인데 현대사회 바쁘잖아요. 안 될 남자한테 괜히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한 그런 남자랑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선 남자들의 관심 없는 신호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남자가 여러분들을 즉흥적으로만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즉흥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다 계획하고 미리미리 일정을 다 잡지. 근데 남자들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뭐 해? 지금 어디야? 잠깐 얼굴 볼래? 이렇게 즉흥적으로만 연락한다면 여러분이 2순위, 3순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은 MBTI가 P든 J든 확실한 걸 좋아해요. 이 여자랑 만나고 싶으면 캘린더에 몇 월 며칠 누구랑 약속 이런 걸 적어놔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약속이 취소되면은 2순위, 3순위 여자들한테 지금 뭐 해? 그날 볼까? 지금 볼까? 이런 문자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보자 하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남자들은 일단 걸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여러분과 썸을 오래 탄다? 그러면 그 남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썸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는데 남자가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은 전혀 없고 대신 스킨십은 하는데
또 말은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한대요. 무슨 말을 한대요? 꼭 이런 남자들이 결혼은 너 같은 여자랑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그 여자애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차단하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그 여동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아닌가요? 남자는 소유욕이 있거든요. PD님도 잘 아시지 않나요? 남자는 좋아하면은 바로 고백하죠.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남자는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그 여자를 좋아하면 애매한 상태로 몇 개월 지속시키지 않아요. 몇 달 동안 연락만 하고 스킨십은 하고 나는 구속받는 걸 싫어해서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 같은 개소리만 해댄다면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자분들. 물론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떠나가지 않게 만나서는 각종 달콤한 말들을 해댈 거예요. 예쁘다느니 귀엽다느니 너밖에 없다느니.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사귀자고 말 안 하면 결국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이미 여러 명의 여자들이랑 맺고 있을 거예요. 어장관리를 하는 거죠. 남자가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건 너를 연애할 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관심 없을 때 보내는 신호. 여러분에게 밥이나 커피 대신 술만 먹자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남자가 여러분하고 술 약속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자는 얘기인 쏙 빼고 말이죠. 특히 밤늦게만 만나자고 한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PD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남자들이 관심 없는 여자랑은 굳이 맨정신에 어색하게 얼굴 맞대고 밥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맞아요. 남자들은 입맛이 단순해요. 돈가스랑 제육볶음만 있어도 밥 잘 먹지 않았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맛집에 데려가서 여러분을 사주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 질문 있어요. 첫 데이트 날 분위기 좋은 와인바 이런 데서 와인 한잔 하자 이거. 정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애매하게 관심 있는 남자들이 데려가는 술집은 소주? 남자가 평범하게 돈을 버는데 술 가격이 카드 결제할 때 3만 원이 넘어간다? 술집에서? 그런 관심 있는 거예요. 기준 정해주는 남잔가요? 네. 나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 마나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가. 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도 나름 연애 경력 10년 차잖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남자들이 항상 갈려요. 내 집 문 앞까지 또는 내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 주는가 아닌가. 남자가 좀 데려다 주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꼭 택시를 잡아준다던가.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가 하고 나서 그 남자가 택시 잡아줄게 또는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성이 있다. 나한테 마음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내가 어장관리하면 할 수 없는 것들. 그쵸. 내가 5명이 연락하는데 5만 원씩만 써도 25만 원이잖아요. 남자들 약간 물론 돈이 엄청 많으면 모르겠지만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남자가 술 먹자고 할 때 밥을 먹자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자가 당황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술 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남자들이 여러분을 낮에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관심이 좀 없는 거죠. 왜냐면 얘랑 낮에 봐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스킨십만 하고 싶은 남자들은 밤에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밤 시간에 보자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남자가 진짜 낮에 봐도 괜찮다고 한다? 그건 그 남자가 여러분과 찐 데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남자가 여러분과 약속을 잡는데 자꾸 조건이 달린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딱 잡기보다는 좀 한가해지면 보자, 이번 일만 끝나면 보자, 여유로워지면 보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약속을 하는 남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주변 남자들만 봐도 진짜 좋아하는 여자들한테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는 편이에요. 잠을 줄여서도 만나요. 자꾸 뭐만 하면 보자는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다 친구 만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많이 바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한두 시간 보려고 짬을 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이 남자 나 좋아하는구나를 느꼈어요. 남자들은 이 여자를 진짜 좋아하면 당장 달려오거든요. 근데 꼭 애매하게 관심 있는 애들이 그렇게 간만 보더라고요. 다섯 번째, 남자가 여러분에게 사소한 자랑이라도 안 하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 꼴 보기 싫은 허세 말고 귀여운 허세라고 하잖아요. 뭐 내가 이만큼 대단한데를 어필하는 그 귀여운 포인트들. 운동을 한다면은 자기도 운동 오래 해서 너 뭐 가르쳐 줄 수 있다.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군요.
경험이나 제가 지금 딱 꽂히는 거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어필하려고 했던 사례가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피디님도 원래 진짜 겸손하고 허세 있는 스타일 아닌데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너스레 떨더라고요. 제가 뭐 했죠? 사실 피디님이 좀 똑똑하잖아요. 지식이 많고. 근데 꼭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말이 엄청 길어져. 뭐 내가 이걸 아는데 하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해줘. 그거 자체가 사실 관심 없는 여자 앞에서 안 그럴 거잖아. 당연하죠. 이거 말고도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은근슬쩍이라도 자기가 잘하는 거나 자기의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려고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해요. 뭐 차자랑 집자랑처럼 1차원적으로 물질적인 거든 허세를 부리는 거든 자기가 뭘 잘하는지 회사에서 어떤 걸 하는지 능력을 자랑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그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겸손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한 남자도 자기가 얼마나 진심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나 이 정도 되는 남자다 라는 어필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남자로서의 성의예요. 그런 것도 안 한다면 그만큼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자가 관심 있을 때 하는 신호 중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있나? 그거 두 번째 시선이란 거 알죠? 남자가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시선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시선이 호감 있는 여자래요. 부끄러워서 첫 번째로는 바로 정면으로 못 보고 그 다음 약간 부끄러운 시선으로 넘어간다고. 그거를 실제로 모임 자리에서 카운트를 하면서 느껴요. 저는 모임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유의 깊게 관찰하거든요. 그럼 그 남자가 내 행동에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눈길을 얼마나 주는가 이런 거를 저는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미러링 효과 아시죠? 내가 머리를 쓸어 넘기면은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가 나한테 신경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머리를 쓸어 넘긴다던가 내가 휴대폰을 들면은 똑같이 휴대폰을 든다던가 이런 걸로 저는 체크를 많이 하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소한 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다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여자애가 많이 취했어. 숙취해 소재를 편의점 가서 몰래 사온다던가 이제 되게 자그마한 거지만 이 여자에게 호감이 많다라는 신호죠. 피디님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되게 빨라서 여자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더 유심히 보다가 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 사주세요? 술자리에서 토해 먹는 거 주는 거. 그치. 숙취 소재까지는 좀 오바 같은. 근데 솔직히 관심 없으면 안 사주죠. 일단 사주죠. 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시선처럼 얘 먼저 주고 시선. 너무 티나니까. 남자들 한 3명 주고. 좋다. 이렇게 남자들은 관심이 없으면 여자에게 돈을 안 써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정말 사소한 거조차도 안 아끼는 게 그 좋아하는 마음 아닐까.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선물 받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행복해지거든요. 애매하게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여자한테 딱 해줬다가 여자가 이 오빠 나 좋아하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굳이 안 사주는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미인대회 출신이 나 인플루언서들 이런 친구들도 남자가 나한테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모습에서 확신을 얻는 것 같아요. 돈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거라도 이 남자가 나한테 투자하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그게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 나쁜 방법일 수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시간 투자하고 선물 사준다 하고 돈 투자하려고 할 때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미안해하고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양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투자를 막 했어. 여기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할수록 마음이 더 쓰이기 때문에 못 태어나와요. 삼수하거나 공무원 시험 재수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삼수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 투자를 더 하면 할수록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내 인생의 전부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나한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렇게 남자들이 나한테 잘해줄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빠져들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세 번째 신호는 대화를 하다가 다른 남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남자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소유욕이랑 경쟁심이 강해서 다른 남자 얘기 나왔다? 눈이 뒤집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의사랑 썸을 탄 친구가 있는데 그 의사분이 되게 젠틀한 분이었는데 변호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변호사 애들이 뭘 알겠냐고 이렇게 비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남자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구나 라고 느꼈다고. 혹시 피디님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짝사랑한다. 신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나이가 많다. 능력이 없다. 너한테 음성이 없다. 가스라이팅하니 가스라이팅하니
근데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멋없는 행동이라서 좀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형 어때?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욕을 하게끔 유도한다던가 그 남자 소문 안 좋더라 하면서 돌려가는 그런 경우. 이렇게 여자가 먼저 욕해주길 기다리는 귀여운 남자들도 있습니다. 욕하는 이유는 다 비슷한데 저 남자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 좋아해 이런 심리예요. 또 귀여운 호감 신호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자존심이 센 남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남의 말을 빌려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쁘다, 착하다, 귀엽다 라고 말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대쉬하는 것 같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돌려 말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다들 리지씨 되게 괜찮은 사람이래요 라고 말을 한다던가 인기 많으시다던데 처럼 남의 말을 빌려서 칭찬을 하는 경우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제 3자의 의견을 빌려서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신호입니다. 남자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진짜 친한 오빠 중에 인기도 많고 여자친구도 늘 끊이지 않았던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라고 저희한테 처음으로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늘 여자친구가 생겨도 여자친구 생겼다, 데이트한다 이런 말만 했었지 실제로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로 어디 오라고 하더니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이 오빠가 이 여자한테 진짜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한테도 오빠랑 몇 년 동안 친구하면서 여자친구라고 소개받는 건 진짜 처음이다. 여자친구분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해줬더니 안 믿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처음에 자기 친구들 소개시켜주려고 하잖아요.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 여자가 내 여자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인정 욕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와 여자친구분 진짜 괜찮다,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자는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이런 여자 만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정도 되는 남자야 이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랑 라이프 스타일이 합쳐지길 바래.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건 원래 따로잖아요. 그걸 합치고 싶은 거. 원래 친구들이랑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친구들이랑 거기에 여자친구를 더해서 같이 가면은 더 행복하겠다, 더 재밌겠다라는 심리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를 소개시켜준다는 거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하루라도 빨리 네 삶이랑 내 삶을 좀 합치자 이런 의미도 있어. 아주 사랑스럽죠? 마지막으로 남자는 여자가 너무 좋으면 해결사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추천 좀 해주실 분이라고 스토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어떤 오빠가 컴퓨터 추천 목록을 직접 길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건 남자의 본능 때문인데 내가 너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있는 남자야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다들 쇼츠만 보지 이렇게 긴 영상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긴 영상을 다 볼 만큼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 잘 없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진짜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미인대회 출신,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한 현실적인 연애 조언 제가 드릴게요. 아마 이 연애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딱 일주일만 구독해 보시고 내용이 별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